아름답다 제9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오늘 1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장병들의 강연을 통해서 그 의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힘든 훈련과 그리고 일과를 겪어내야 합니다. 저는 힘든 일을 할 때 그 일을 해서 좋은 점 3가지를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역시 3가지를 찾아내었고 그것을 특별한 무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실패란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만 실패한 사람에게 실패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누구는 성공한 사람이 누구는 실패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군생활은 어떠십니까? 반복되는 지옥의 굴레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인생의 기회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돌아보고 사명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성공적인 군생활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임이란 자꾸 무섭고 냉정하고 냉철할 줄만 알았었는데 제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말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히 기본부터 알려주시며 제게 자신감까지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댈 곳이 되어주고 또 기댈 곳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제 바람은 제가 얻은 교훈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실천하는 겁니다. 필생!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 작전사령부 군사경찰 특임반 저격수로 복무 중인 병장 한호영입니다. 여러분들, 보물이 있다면 이 보물을 지키는 보물상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보물이 있다면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보물을 지키는 보물상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 대한민국이라는 보물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군의 역할과 자세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격수는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명중시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장에 뜨겁게 한 발 빵! 날려드리겠습니다. 이상 필생! 전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난 전쟁이 싫어. 전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이별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보지도 못하고 자라서 아버지 소리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필생!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 작전사령부 군사경찰 특임반 저격수로 복무 중인 병장 한호영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마음이 참 먹먹합니다. 5살의 이쁜 딸은 평생을 아버지 없이 살았고 23살의 아내는 평생을 과부로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그날에 목숨을 담보로 한 숭고한 희생은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미래는 마법처럼 뿅! 하고 생기지 않습니다. 미래는 과거의 조각과 현재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조각이 평화롭고 안정된 이유는 과거에 피로 얼룩진 조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이 조국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조각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중요한 거 알겠어. 근데 하필 왜 내가 지켜야 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공화국인데 나는 왜 국방의 의무만큼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 다들 하셨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석이 있습니다. 이 보석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보석을 대한민국 조국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보석에는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의 현재와 미래의 조각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석을 지키는 보물상자 과연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보석이 있다면
이 보석을 지키는 보물상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란 조국이 있다면 이 조국을 지키는 보물상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보석은 6.25 때부터 파괴하고 빼앗길 만한 위협과 환경 속에 항상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년 가까운 시간 내 청춘과 황금기를 국가를 위해 희생합니다. 개인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기에 이 개인에게는 명예가 따릅니다. 그래서 군인은 명예롭습니다. 하지만 이 명예 뒤에 항상 따라오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가 가진 성향과 모습들을 끊임없이 억누르고 성장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제가 이러한 책임감을 어떤 과정을 통해 갖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9년 6월 17일 해군병 658기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는 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말랐고 비실비실했고 소위 말하는 멸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생각과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출을 감행하여 부모님과 연락도 끊고 따로 살았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철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나의 현재 감정에 너무나도 충실한 사람, 한마디로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어머니는 입대 일주일 전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호영아, 이제 집에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네가 너무 보고 싶다.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 무거운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싸움과 갈등은 계속되었고 입대라는 무거운 벽은 저의 마음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빡빡 깎은 머리로 연병장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아버지는 연신 손을 흔들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인생 진짜 못나게 살았구나. 나의 무책임한 언행이 누군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구나. 이제는 내 언행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보자. 수료할 때만큼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 부모님께 밝은 미소를 선물해드리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5주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군병 658기 1200명 중 수료 성적 1위로 부모님께 상장과 메달을 걸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책임감은 저에게 강인함과 그리고 더더욱 성숙한 제 모습으로 변하게 만들어 주었고 책임감에서 나온 성취는 저를 좀 더 여유 있고 또 행복하고 부모님께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대에 와서도 이런 책임감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자대에 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임무만큼은 충실히 수행하고 책임지는 군인이 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진짜 멋있습니다. 저는 저격수로 배치를 받게 되었었는데 저격수는 무거운 플레이트와 저격총을 메고 고층 건물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운동에 담을 쌓았던 멸치였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무게를 들 때쯤이면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하체가 막 흔들렸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운동해야겠다. 내 임무에 걸맞는 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고강도 운동과 영양 섭취를 통해 저는 강인한 몸을 만들었고 저격수에 걸맞는 체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경험 중 저는 가슴 뛰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한국 캐나다 연합훈련 때였습니다. 한국군과 캐나다는 건물 내부에서 레이저총으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게 됩니다. 한국 vs 캐나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군이 3분 안에 4게임 연속으로 캐나다군을 진압하여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끝난 후 캐나다군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한국 진짜 강하다. 니네 국민들 진짜 든든하겠다. 너네가 방금 보여준 전술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어? 라는 말을 통역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슴 뛰는 경험을 한 이후 저는 휴가를 나가서 한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성 친구와 도란도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네 방학인데 스펙 쌓고 알바하고 자소서 쓰고 야 진짜 바쁘겠다. 차라리 군대에 있는 내가 더 낫겠다. 근데 그 친구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나는
나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잖아. 근데 너는 너 자신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거 아니야? 야, 이 세상에 당연한 거는 단 한 가지도 없다. 내가 아무리 일하고 취업하고 자소서 쓰고 알바해서 돈을 벌어봤자 네가 지키는 대한민국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야, 오글거리긴 한데 좀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와,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는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명예로운 일이구나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증조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죽음은 가족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만 꺼내면 연신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지만 그날이 희생이 모여 누군간 웃으며, 누군간 꿈꾸며, 누군간 돈을 벌며, 누군간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기차를 타고 오면서 한 가지 귀여운 영상을 보게 됩니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유치원생들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전쟁이 뭔지 알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쟁이요? 전쟁이 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쌤, 배고파요. 이런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가슴 한켠이 또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뒤 태어난 아이들도 전쟁이란 단어를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가정과 유치원 혹은 학교에서 그들의 평화로운 삶을 안위하려면 누군가는 총을 들고 그들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군복무를 하는 이유는 남들이 다 가기 때문이라는 보편적인 이유가 절대 아닙니다. 값진 이유를 가진 소중한 사명입니다. 김진호의 가족사진이라는 노래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다. 이젠 증조 할아버지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그때의 이쁜 딸과 아내를 두고 간 무거운 발걸음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죽음은 걸음이 되었고 저희는 꽃과 같은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 또한도 누군가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멋있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물도, 어머니의 아픔도 당연시 여기고 외면했던 참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없었다면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받았던 사랑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을 할 이유도 없었겠죠. 더 나아가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함이라고 여기는 평화를 당연하지 않게 지키는 것이 군인의 자세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이유가 따릅니다. 그 이유를 항상 되새기며 그런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특임반 병장 한호영이었습니다. 필승! 필승!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 제11년 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서 근무 중인 병장 전지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군대에 왜 오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군복을 입고 있는 이 순간이 단순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를 쫑긋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부터 10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을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필승! 필승!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장 전지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군대에 왜 오셨습니까? 이거 장병 여러분들만 보는 방송이 아니죠? 우리 예비역 선배님들께서는 군대에 왜 다녀오셨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헌법에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조금 더 뜻이 있으신 분들은 직업 군인으로 임관을 하셔서 근무하고 계시죠.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병사 여러분들 중에서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끌려왔다고 말입니다. 멀쩡히 학교를 잘 다니다가 혹은 하던 일이 있었는데 영장 한 장을 받고 그대로 군대로 끌려와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을 겁니다. 저 역시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걸 바꿨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보람차고 참된 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기운과 자부심을 쏙쏙 넣어드리는 보양식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군의 역할, 명료합니다. 강한 대비태세를 유지를 해서 적이 공격해 왔을 때 격퇴해내고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평화를 유지하는 집단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좀 더 다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보고자 합니다. 자, 간단한 제 이야기 먼저 듣고 가시겠습니다. 저는 입대 전에 경찰이라는 꿈을 가진 대학생이었습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대외 활동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정책 기자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치안과 경찰 활동을 홍보하는 카드뉴스 자료를 만들기도 했고, 지방경찰청에서는 사이버 명예경찰로 선발이 되어서 실제로 마약이나 도박 같은 불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군에서도 군사경찰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는 공군에 합격을 해서 진주에 있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받아보는 군사훈련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지금 화면 너머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훈련병이나 후보생 시절에 이거 너무 힘들다, 내가 여기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전 남들보다 그게 더 심했거든요. 매일 내가 여기에 왜 있는 거지? 대체 누구 좋으라고 이 힘든 훈련을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계속 지쳐가기만 할 뿐이지 정말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심폐소생술 CPR이었습니다. 강당에 모여서 N이라고 불리는 훈련용 마네킹으로 CPR을 실습을 하는 내용의 훈련인데, 띄워놓은 PPT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CPR이라는 게 한 번 배울 때 잘 배워서 계속 연습만 정기적으로 해준다면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술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전우님들께서 그런 전례를 만드시기도 했고요. 덕분에 저는 정말 군대에 나가서 아니면 전역을 해서 소중한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당당히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군대에 들어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소중한 사람들과 국민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군 생활 중에 힘들거나 지치는 일이 있을 때면은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다시 힘을 얻곤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군 생활을 하면서 회의감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사실 국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것 같이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휴가를 나가셔서 민간인들에게 도움을 요청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짐을 선반 위로 올려달라거나 아니면은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있는 무인 결제기계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군복을 입은 군인은 더 눈에 띄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을 대표하는 옷인 군복을 입고 있으니 당연히 나에게 친절하게 도움을 줄 거란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는 동네에 놀러 갔는데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모르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물어본다면 잘 안 도와주는 게 사실이죠. 종교 전도하시는 분들이나 광고하시는 분들로 착각을 해서 대부분 매정하게 지나쳐 버리시던데, 하지만 근처에 경찰이나 영무원 아니면 하다못해 유니폼을 입은 가게 점원한테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런 이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휴가를 나가셔서 이렇게 민간인에게 도움을 요청받으셨을 때 귀찮고 응대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군을 믿어준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고 친절하게 잘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국민 여러분께 이미 많은 도움을 드렸죠. 지금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현장에서도 많은 장병 여러분께서 방역이나 대민 지원 같은 걸 나서서 이미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 얼마 전에 강한 태풍이 연달아서 왔을 때도 국군 장병 여러분께서 수해가 일어난 현장으로 재빠르게 달려가서 복구 지원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부대에서 국방일보를 보니까 요즘 국민의 군대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고 누구를 위해서 청춘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함축적으로 보여준 단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작은 선행을 하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슈퍼맨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강연해 주신 분들과 다르게 군 생활 중에 괄목할 만한 성공을 이뤄내지도 못했고 따뜻한 미담을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되게 고리타분한 정훈교육 내용으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모두 다른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다른 계급을 달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것 하나만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가치 있는 군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헌신하고 계신 영웅입니다. 이상 공군 병장 전지우였습니다. 필승! 필승!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상병 김도현입니다. 저는 오늘 입대 이전의 저희 이야기부터 입대하고 나서 찾아온 저희 위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장병 여러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법한 내용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의도와 기획으로 만들어진 자리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본선에 임하겠습니다. 화이팅! 필승!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에 근무 중인 상병 김도현입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11월 25일 바로 제 입대 1주년 기념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청춘이라고 하면 혹시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십니까? 분명 수능을 마치고 친구들과 처음 술집에 가서 진탕 마셔도 보고, 대학교에 입학해 알콩달콩한 CC도 해보고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끼리 모여 재미있는 대학생활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청춘은 조금 다른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 나이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적성을 찾은 덕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나기도 전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회사 생활이라는 또래들과 조금 다른 길을 걷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지만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을 19, 20살 청춘을 회사 생활에 바친 만큼 무조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저의 다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 대표, 학회장을 연임하며 대학 생활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했고, 회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국내외 큰 회사들과 함께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전시회를 기획해서 진행하거나 지금처럼 사람들 앞에서 워크숍과 강연도 하는 등 마치 청춘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아보려는 듯 바쁘게 살았습니다.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경험밖에 없던 터라 협력하는 법을 알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고, 심지어 가족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수업과 업무 미팅, 밤에는 과제와 작업을 하는 날이 많아져 건강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몸무게는 어느새 100kg이 넘어갔고 대상포진, 허리 통증, 감기와 같은 잔병도 많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론 제 스스로의 건강도 챙기지 못했지만 저는 계속 달려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23살 막바지 그동안 애써 무시해왔던 입대라는 현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친구들은 상병장은 물론 이미 전역까지 했을 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기에는 심적인 부담감이 매우 컸습니다. 입대는 저에게 있어 그저 막연한 답답함, 갑갑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내 청춘, 시간, 친구들, 이 모든 걸 희생하며 얻은 이 모든 것들이 입대를 하면 사라지는 게 아닐까? 앞만 보고 달려가기만 했는데 2년 동안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말 그대로의 구체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고 결국 2019년 11월 25일, 바로 작년 오늘 대한민국 해군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생김새, 나이, 이 모든 게 다른 동기들과 한 생활관에 모여 생활하는 것부터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전투훈련과 사격, 그리고 체력 단련까지 훈련소는 지금까지의 삶과 매우 다르고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몇십 년 넘게
매일 몇 시간씩 앉아 작업만 하던 터라 체력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낙오도 없이 모두 훈련소를 무사히 수료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주변 전우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전우들의 응원과 도움을 통해 전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느꼈고 훈련소에서 훈련이 끝나면 기초적인 근력 운동들을 알려주었고 띵걸음 시에도 낙오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전우들을 통해 전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느꼈고 그 부분들을 메꾸어 전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랬습니다. 전 전우들에게서 전우회란 걸 배웠습니다. 의장대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으실 겁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근육도 빵빵해서 무거운 총을 휙휙 돌리는 그런 이미지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장대 선발 기준은 명확합니다. 키는 무조건 180cm가 넘어야 하며 질병과 범죄와 같은 행사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봐줘도 겨우 키만 합격점이었던 제가 의장대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훈련소에서 전 저의 부족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전우들의 응원과 도움을 통해 같이 극복하였고 그 부분을 극복하여 제 스스로가 성장하였습니다. 단순 훈련소에서만의 경험이 아닌 자대 가서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제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싶었고 결국 의장대대 면접을 지원하게 돼 국방부 소속 의장대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생활관에 딱 발을 들어서자마자 선임들이 저에게 하나같이 했던 말들이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의장대에서 나이도 가장 많고 키도 182cm로 가장 작고 그리고 몸무게도 가장 많이 나가는 그런 신병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전입을 가게 되면 약 8주간의 집체 훈련 기간을 거칩니다. 기본적인 총기 제식부터 동작까지 매일 몇 시간씩 훈련용 M16A1 패총을 돌리다 보면 총기가 직접적으로 맞닿는 팔, 어깨 그리고 가슴까지 모두 멍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훈련도 동작도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동작을 몇십 분 동안 외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고된 훈련이 됩니다. 의장대대에 가서 운동과 디자인을 하기로 했던 제 다짐은 훈련이 끝나고 들어오면 모두 녹초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피로감은 결국 목적 없는 분노와 반항심으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의장대대 전우들과의 사이도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불평과 불만의 출처는 제 스스로가 아닌 모두 외부에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8주 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집체 수료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전 수료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어느 순간 모든 동작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자리에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발견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가능성을 동력 삼아 무사히 수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변화가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군생활을 뒤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이어트류에 매일매일 먹은 음식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군것질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식습관도 바뀌게 되었고 운동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날에는 고작 줄넘기 500개가 한계였습니다. 과연 줄넘기 500개가 도움이 될까? 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횟수와 상관없이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군것질과 휴대폰으로 할 시간에 운동을 시작하니 정신도 맑아져 디자인적인 영감들도 많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호 이후 점심시간과 같은 자투리 시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포스트잇과 노트에 적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싸지방과 도서관에 틀어박혀 매일같이 디자인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전처럼 부정적인 모습이 아닌 내 외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전우들에게 좀 더 여유롭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의장대의 전우들도 저에게 다시 마음을 열고 다가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입대 이전에 저는 군대? 시간 버리러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대 이후 불평불만에 가득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분명 시간 낭비가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 저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많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먼저 하루에 고작 줄넘기 500개밖에 못하던 저는 현재 줄넘기는 물론이고 매일 4-5km씩 달리기를 할 정도로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작년에 제 모습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100kg가 넘어갔던 제 몸무게는 현재 70kg대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끄적거리던 아이디어 노트는 벌써 3번째 사용하고 있고 그동안 사용한 연필과 지우개는 셀 수도 없습니다. 평소 저는 군과 저의 디자인을 접목시켜보려는 시도를 자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들이 눈에 들어와 작품을 출품하게 되었고 결국 2020 해군 디자인 공모전, 해군 참모총장상, 군 인권 콘텐츠 공모전,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저는 부대에서 또래 상담병으로 활동하며 저와 비슷한 고민들을 했던 전우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결국 부대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1순위로 사주는 병사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변화는 아주 느릿느릿 이루어졌습니다. 고작 하루에 줄넘기 500개? 포스트잇에 낙서하기, 전우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주기와 같은 남들을 보기엔 별것 아닌 행동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개월이라는 군생활과 별것 아닌 행동들은 저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했고 지금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변화를 또렷이 느낄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기대한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물 웅덩이에 조그만 돌멩이를 던져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꾸준히 남들이 보기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행동들일지라도 꾸준히 무언가를 이루어 간다면 그 물결은 분명 파도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파도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상 상명 김도리였습니다. 필승! 경찰 54단 121연대 2대대 5중대 2소대 상병 이만성입니다. 잘하자, 최고가 되자.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를 배울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결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하자, 최고가 되자 라는 각오로 정말로 최고가 되기 위한 그 험난한 배움의 여정을 오랫동안 걷다 보면은 남들의 인정보다 훨씬 더 값진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제 이발병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보석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강철! 경찰 54단 121년대 2대대 옹주대 상병 이만성입니다. 강연을 앞서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 질문은 여러분의 삶에 혹시 단골 이발사 같은 사람이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가고 여러분을 스스로 맡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시면 저 잠시 눈을 감고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가져도 괜찮겠습니까? 부모님이 될 수 있고 가족,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분을 잠깐 생각해 했으면 합니다. 네, 이제 눈을 뜨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 강연을 통해서 얻어갔으면 하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의 삶에 단골 이발사가처럼 존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말들 들어보셨습니까? 이 수많은 말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해야 된다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과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자신의 분야에서 얼마나 잘했고 남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는지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지난 10개월간 이발병으로서 제 중대원들에게 302번 이발하면서 누구보다도 이발을 잘하고 싶었고 제 중대원들에게 너무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결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하려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욕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 황당한 주장은 앞서 말한 것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고 여러분은 이발병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사람의 두상에는 머리카락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은 잘 하려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을 갈망했는 제 삶에 행복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석을 발견하도록 돕는 게 더 나은 군, 대한민국 사회를 만드는 길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당장 저만 해도 이 보석을 발견함으로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치 않았던 군 생활을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등병 시절 저녁 먹고 생활관에 들어갔을 때 군복 소매를 걷고 빗으로 각을 잡고 이발기로 쓱쓱 인사개원 선임머리를 자르는 한 병장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발이 끝나자 저는 인사개원 선임회에 가서 저도 이발병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행정반에 가서 이발 장부를 하나 뽑아주고서 축하한다, 너 이제 이발병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 17일부로 이발병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선임 이발병들을 찾아가 간단한 옆뒤 3mm 정리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빈 생활관에 혼자 들어가 이발기 하나를 들고서 자르는 신용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최고의 이발병이 될 거야 라는 각오로 동기들 그리고 무모하게도 선임과 간부에게 가서 혹시 이발 받아볼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제 부탁을 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발해보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제 첫 이발 대상을 머리 자르다 머리를 반쯤 뜯긴 상태로 만들고 포기했습니다. 제 전 맞선임은 브레나스 스크래치가 크게 난 걸 보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저는 제 선임 옆머리를 가위질하다 비볐습니다. 지혈하는 데 썼던 손수건은 피로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발병에게 머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라도 저에게 안 갔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머리를 맡겼던 이 사람들에게 느끼는 미안함, 부끄러움, 창피함으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무엇보다도 아프게 한 것은 제 한없는 부족함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자신의 한없는 부족함을 자각하고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오기가 조금 있었을 뿐입니다. 거듭되는 실패의 경험이 이발을 잘하고 싶다는 마음을 좀 더 간절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도 이발 소리만 들리면은 노트 들고 달려가 필기하고 관찰하고 배웠습니다. 그런 날들이 2달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한 번쯤 찾아옵니다. 2020년 2월 20일 제 행정보고관님께서 단발령을 지시했습니다. 오중대 전원에 2발이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 선임이발병들은 귀찮아서 상병장 머리만 도맡고 나머지 인원은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날 13시부터 20시 반까지 총 13명의 2발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실수는 여전했습니다. 이제 막 전입해온 제 마투임의 구레나룻을 비대칭으로 만들어 작은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면 실수를 하도 많이 하고 혼을 하도 많이 나서 그런지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발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동기들과 후임들이 차츰 개인 정비 시간에 찾아와 이발을 부탁하곤 했는데 개인 정비 시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이발했습니다. 눈에 머리털이 찔리고 코에 머리털이 들어가 괴롭기도 하고 밥 먹다 하도 많이 이발을 해서 코피 터질 때도 있었지만 저는 실수투성이었던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이발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2020년 5월 16일 한 이발병 선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두상부터 눈에 들어오는데 그 선임 이발병이 자른 사람들의 두상을 보면 와, 어떻게 이발기 하나로 이런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지? 늘 감탄했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후임 이발병에게 자기 머리를 맡긴 스타일이 아니었고 설령 불가피하게 맡기더라도 거울을 하나 들고 와 하나하나 확인하고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를 찾아왔고 손에 거울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과 마음으로 그를 안치고 이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몇 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긴장되냐? 예, 좀 긴장됩니다. 긴장 안 해도 돼. 요즘 하는 것처럼 자르면 돼. 그 말 듣고 울컥했습니다. 그분도 이발병이었던 만큼 제 성장기와 시행착오들을 봐왔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멈추고 눈에 불을 붙여 잔털 잡고 이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확인하고서 잘 잘랐네 라는 말을 하자 날 것만 같았습니다. 지난 5개월간 117번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보상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7월 어느덧 저는 200번의 이발을 장부에 채웠습니다. 후임들도 이발 배우로 찾아옵니다. 대대 내 간부들 중에서도 단골이 몇 분 생겼는데 그분의 한 명이 제 사항관리관입니다. 지금까지 총 20번 이발해 드렸습니다. 저는 문득 어느 날 궁금해졌습니다. 그분은 충분히 다른 선임 이발병들을 찾아서 머리를 맡길 수 있었는데 왜 한결같이 저를 늘 찾아오는지 궁금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차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항관리관님, 사항관리관님은 왜 저를 늘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힘들 때 너한테 이발 받으면 왠지 위로가 되는 것 같다. 보석은 광산한 깊은 바위 안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광부는 곡괭이로 돌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보석의 아름다운 자태가 드러나기 위해 보석은 보석 세공사의 손안에서 수시간 동안 다듬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찾은 보석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자신의 한없는 부족함을 자각하고 남에 대한 한없는 고마운 마음으로 남을 위하는 일을 잘 하려 노력하고 배우려는 겸허한 태도. 여러분, 저는 잘하기 위해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고 실제로 인정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행복과 비교가 안 됩니다. 청소, 행정일, 임무수행, 저는 위 일들이 이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이 일들이 남들의 이미지,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전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이발하는 마음으로 위 일들을 행하면은 군이 얼마나 나아질지,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좋아질지, 그리고 자신의 일이 남에게 소소한 행복이자 힘들 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한 사람의 행복이 얼마나 될지 기대하게 됩니다. 국방의 임무를 섬김의 자세를 임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말들 들어보셨습니까? 이 수많은 말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해야 된다가 될 겁니다. 하지만 훗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보석을 지녔는지 안 지녔는지가 한 사람에게더라도 성공과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이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강연이 끝나면은 대대로 복귀해 저녁날까지 몇 명 더 섬길 수 있을까 기대하는 행복한 마음으로
군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여기서 남깁니다.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건설! 충성!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위치한 초정산 꼭대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제2정보통신단 일병 최재욱입니다. 여기는 밤이 되면 반짝이는 별들과 아름다운 야경이 저를 반겨줍니다. 저는 이러한 별과 야경을 보며 사색에 잠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색은 풀리지 않던 고민에 답을 제시해주기도 하고 우울한 저를 위로해주기도 합니다. 저의 사소한 강연 하나가 장병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남을 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설렜었나? 그럼 설레는 마음으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죄송합니다. 살짝 설렜어가 아니고 살짝 끔찍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유튜브로 장병 강연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장병 여러분들께 큰 울림을 주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강연은 새 장병들의 고민을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새 장병들의 고민을 만나볼까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브. 솔로인 최재욱 일병은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외롭게 혼자 남아 통신실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감사합니다. 최정산 통신소 일병 최재욱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립니까? 충성!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고민 말입니까? 제가 왜 고민을... 아닙니다. 총 3명 말입니까? 그러면 한 명씩 고민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뒤에 보시면 제가 대구에서부터 모셔온 새 장병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장병부터 그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와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씨에게 군과 우리는 완벽한 타인인가? 저는 군대에 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군인을 할 것도 아니고 군복무가 끝나면 군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면서 할 텐데 말입니다. 제가 없어도 군대는 잘 돌아갈 거고 알아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군 복무는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찰리 채플린의 말입니다. 찰리 채플린은 이 말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각자의 희로애락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실제로는 비극인 것을 멀리서만 보고 희극이라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무지한 채로 평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이고 직접 경험해보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타인에 대한 무지는 곧 악이다. 문유석 판사의 저서 쾌락 독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을, 소리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바라본다. 그러나 성폭력을 겪은 이들이 어떻게 온건하고 예의 바르게 성차별과 혐오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알바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젊은이가 어떻게 최저임금 인상이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걱정할 수 있겠는가. 또한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노인이 어떻게 안보에 대해 지나칠 만큼 예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불편하게 바라본 까닭은 그들의 입장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완벽한 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입대를 했기에 군인이 되었기에 우리는 경험합니다. 통신망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군대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지, 국방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등을 말입니다. 전역하고 나서도 우리는 군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더 옳은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방향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강연을 들은 장병 C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장병 A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A에게 사소함이 전체를 관통한다. 저는 군 생활이 너무 심심합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는 하는데 이제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웹툰도 볼만한 건 다 봤고 넷플릭스도 딱히 볼 게 없고 게임도 유튜브도 이제는 지겹습니다. 무언가 자기 개발에 도움될 만한 것을 도전해보고 싶지만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분할이란 단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분할은 나누어 쪼갠다 라는 뜻입니다. 주식을 할 때에도 한 번에 거래하지 않고 여러 번 나누어 분할하여 거래를 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입니다. 이러한 분할의 마법은 군대에서의 계획을 실천할 때에도 시작할 용기를 가질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책 한 권을 쓰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적어도 군 복무 기간 동안 총 500페이지 정도의 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0페이지 정도의 단편 소설집이 목표였기 때문에 하루에 적어도 한 문단 정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2편의 단편 소설을 완성하였고 한 편은 경영문학상 단편 소설 부문에 출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큰 목표라도 분할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는 판단이 들 때가 많습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박승건은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같은 시간이 흐른 뒤 벌써 자신의 꿈을 이뤄가고 있는 박스로이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시간은 누구나 공평하게 흐른다.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너무나도 달랐다. 사소함은 전체를 관통합니다. 사소한 하루하루의 실천을 통해 군 생활 전체를, 더 나아가 삶 전체의 농도를 짙게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의 답변을 들은 장병 A도 네, 이렇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병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생활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N에게 메로나가 건네는 작은 위로. 저는 요즘 들어 군 생활이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로 힘든 적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더 버텨가야 할 날들이 무섭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어떻게 다잡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우울할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끔 머릿속에 떠오르는 노래 가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괜시리 웃을 일이 너무도 많아. 나중에 이 노래의 진짜 가사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노래의 진짜 가사는 살다 보면 괜시리 우울한 날 너무도 많아 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노래 가사는 잘못된 것이었고 오히려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잘못 알았던 문장이 좋았습니다. 가끔 한없이 우울하다가도 이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장은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고 해서 저를 포기할 수 없게 해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괜시리 웃을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수험생 시절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지쳐있을 때 친구들의 작은 농담에도 빵빵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과 싸우고 눈물까지 보인 날 우연히 발견한 부모님과 함께 찍은 옛날 사진에 웃음이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특기 공부가 미흡하여 선임들에게 여러 번 지적받는 날 동기와 함께 먹었던 메로나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나 혼자 뒤쳐져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처음으로 턱걸이 하나를 성공했던 그 짜릿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쩌면 밤하늘의 저 별들이 내 슬픔을 가져갈지도 모른다.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버티며 살아가다 보면 밤하늘의 저 별들이 나의 슬픔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메로나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의 마지막 답변을 들은 장병 N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연을 끝내기 전에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권진원의 살다 보면이라는 노래를 제가 개사를 해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괜시리 웃을 일이 너무도 많아 한번 괜스레 미소 지으며 이겨냈음 좋겠네.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이 문장을 어려움 속에서 나로 사투하고 계실 장병 여러분들께 선물하며 저희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자, 수상자 명단이 이제 제 손 안에 왔습니다.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수상자는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입니다. 수상자께는 국방부 장관 상장과 트로피, 소정의 상금이 주어지고요. 수상자 이외 본선 진출자 4명에게는 상패와 함께 소정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예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자, 오늘 시상을 위해서 심사위원장이신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 유영일 과장님을 먼저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이제 심사위원으로 오라 그래서 와서 봤는데 제가 참여하신 그 10명의 장병들한테 많은 교육을 받고 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훌륭했고요.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이러한 행사를 많이 개최해서 진짜 장병들이 본인의 의견과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먼저 우수상입니다. 해군작전사령부 한호영 병장, 국방부 근무지원단 김도연 상병,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이기석 상병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한호영 병장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이동해 주십시오. 우수상 병장 한호영. 제9회 장병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2020년 11월 25일 국방부 장관 서욱.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한호영 병장께서는 다시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김도연 상병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우수상 상병 김도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기석 상병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 상병 이기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수상 시상을 마쳤고요. 계속해서 2020 제9회 장병 강연 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최우수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군 3방공 유도탄 여단 최현서 병장, 육군 59병사단 임한성 상병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최현서 병장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최우수상 병장 최현서. 제9회 장병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2020년 11월 25일 국방부 장관 서욱. 축하드립니다. 네, 최현서 병장께서는 잠시만 자리해 주시고요. 이제 임한성 상병, 최우수상 상병 임한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영예의 대상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장병들이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요. 자, 제가 그 주인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육군 37보병사단 박성근 상병 축하드립니다. 대상 육군 37보병사단 상병 박성근. 제9회 장병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2020년 11월 25일 국방부 장관 서욱.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영광의 대상입니다. 대상이니까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이 어떤지 짧게만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콩쿨에서 대상 받은 것보다 기분이 더 좋고,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소중하고, 이것도 저의 세렌디피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크리스마스 러브레터 이후 최대의 러브레터를 오늘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9회 장병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약 2년간의 군생활이 우리 장병들 개개인에게 참 다양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고, 누군가에게는 성김의 시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보은의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군생활 자체가 또 다른 삶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습니다.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장병 강연대회는 앞으로도 계속되니까요. 여러분의 관심과 끊임없는 도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충성! 예전에는 국가, 민족, 안보 같은 추상적인 것으로 강연을 많이 채웠다면,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 입대 전의 이야기, 그리고 군생활하고 있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은 장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알차게 본인의 임무를 완수하면서도 이렇게 자기 개발에 힘쓰는 국군 장병들을 보니까 전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 내용을 보면서 다른 국군 장병들이 좀 지치고 힘들 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나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인생의 좋은 전환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점을 다 못 드린 것이 아쉽다는 말로 스토평에 가름할까 합니다. 본인의 삶을 얘기를 했거든요.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도전을 기회로 삼고 어려운 환경을 감사하면 다 극복하고 정말 성공적인 군 생활,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성장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발전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굉장히 좋은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또 부대에 돌아가셔서 잘 전파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